그리고 내가 보던 옛날 메인 관점 있잖아. 옛날 메인 관점. 옛날 내가 보던 완전 초메인 관점 있잖아. 이 빅쇼트 나오고 나서 이 플래그 하나 나올 거라고 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숏을 그리고 지금 치고 싶지 않아. 확실하게 이제 다시 뚫고 내려가서 트랩이 나온 다음에 숏을 보면 봤지. 여기서 보고 싶진 않아. 아니 이거 환율 진짜 우리나라 이거 환율 어떡하냐? 1474원. 근데 아까 그 테더 있잖아. 테더. 이거 차트는 롱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거 봐봐. 이거 보여? 형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빠져야 돼. 물론 항상 디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약간 삼수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여기 삼수 돌아오는 데잖아.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비트 좆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떨어져야 돼.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지? 일반적으로는 그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치고 가면 큰일 나거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비트가 올라가겠지. 보통은 디커플링이 맞으니까 뭐 얘도 오르고 비트도 오르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얘기 이런 거 하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안 해야겠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형들 근데 이거는 CPI랑 관련 없는 얘기지만 지금 한국이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위험해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부채도 되게 많고 거품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원래 그러면 긴축을 했었어야 되거든. 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긴축을 안 했어. 돈을 풀어버렸잖아. 이게 되게 잘못한 판단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는 지금 뭐 좌우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나 출산율 같은 걸 봤을 때, 그리고 뭐 연금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나라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도 건든다 막 이런 말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많이 안 좋아요. 집값은 뭐 더 오르겠지. 집값은 더 오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집값 같은 건 더 오르겠지. 더 오를 수도 있지 당분간. 그리고 뭐 또 해외 자본도 들어오니까 부동산으로. 그것까지 내가 다 맞출 수는 없어. 나 맞출 수는 없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고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에이 준현님 내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 내가 무슨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거냐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때려 맞고 있는데도 잘 방어를 못하는 거 보면은. 근데 메인 방향이 오늘 안 터질 수도 있어. 내일 터질 수도 있어. CPI 있는 날 말고 그 다음날 점심때 아침 점심에 터질 수도 있고 날봉 마감하고. 단무지 한번 볼까? 단무지 위로 좀 많이 먹었나? 잠깐만. 위로 많이 먹었잖아. 아래쪽 단무지가 살아있거든 90K. 근데 이렇게 생기면 좀 어렵다 판단이. 위아래로 막 빼곡하게 있어가지고. 구라 돌파가 몇 정도 되냐고? 저게 무슨 말이지? 구라 돌파가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하나의 채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 붓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막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채널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예. 근데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숏도 보고, 아직까지는 요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1시간 본 캔들이 꼬름에서 내리더라도 숏을 치진 않겠다 이 말이죠. 지금 요 위에 있잖아 아직까지. 요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고 ABC 체크도 한번 해볼까요? A 1.27이 아직까지는 ABC 라인이긴 하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지옥 가도 아직까지는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도 상관이 없어 아직까지. 이렇게 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아직까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들어와야 구라라고 판단하냐고? 오케이. 92,600 밑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구라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뭐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숏치면은 꼬리만 남고 올라가면 그냥 또 똥되잖아. 그 전 4시간 봉 장대에 뜬 거 한 절반 이상 훼손시키면 롱 내려야 될 거야 아마도. 쉽게 안 간다 오늘. 나 아까 위로 그냥 돌파하고 시원하게 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쭉쭉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882까지 내려오면 롱 칠 것 같냐고? 882가 어디야 잠깐만. 882면 엄청 아래 아니야? 여기까지 내려오면 롱 치냐고? 아 ABC에서 롱을 칠 거냐고? 반등 먹으려고 쳐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등 먹으려고 쳐야 될걸 여기까지 내려오면? 882 내려오면 이평선 다 깨져. 882까지 내려오면은 주봉 이평선이 깨질 거야 아마도. 주봉이랑 일봉 다 깨질걸? 잠깐만. 882 일단 이 주봉 도지 2개 나오는데 깨지잖아. 이 도지 나오는데 882 안 좋다. 주봉 7일선 깨지잖아. 날봉 882 날봉 21선도 깨지고 날봉 21선도 깨지잖아.
날공 7일도 깨지고 882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 882까지 내려오면은 만약에 롱을 치더라도 반등롱인 것 같아. 반등 주고 더 쳐갈 것 같아 882면. 그러니까 882에서 롱을 치면은 전고를 넘어가는 롱 이렇게 본다기보다 반등 먹고 도망가는 뭐 그런 느낌? 왜냐면 이평선 아래로 들어가잖아. 4시간 봉 200일선 더 깨질걸? 882면? 잠깐만. 882면 이것도 깨지잖아. 여기도 깨지잖아. 여기도. 그지? 별로다 별로. 882에서 롱 치면 반등 먹으려고 가는 그런 걸로 보이네요. 슈퍼 빅롱을 노리는 롱자리라기보다는. 근데 쇼 치고 싶진 않아. 쇼 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역푸에다가 이쪽 뚫려 있고, 그리고 내가 보던 옛날 메인 관점 있잖아. 옛날 메인 관점. 옛날 내가 보던 완전 초메인 관점 있잖아. 이거. 이 빅쇼트 나오고 나서 이 플래그 하나 나올 거라고 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숏을, 그리고 지금 치고 싶진 않아. 확실하게 이제 다시 뚫고 내려가서 트랩이 나온 다음에 숏을 보면 봤지. 여기서 보고 싶진 않아.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보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숏 봐가지고 이런 거 노리고 싶지. 지금 치고 싶진 않아. 나는 어디랑 비슷하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은요. 저는 5, 6, 7이 아니고 여기랑 비슷하게 봐요. 여기. 저기랑 비슷하게 보거나, 또는 여기. 저는 지금 프랙탈적으로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들고 있는 지금 방송 화면에 보이는 장기숏, 트윙숏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친 거거든요. 프랙탈적으로. 여기 보시면 페닉셀 나온 다음에 여기 ABC M자로 나오죠.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죠. 내가 이것도 숏친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숏이. 한번 제 말이만 한번 봐보세요. 프랙탈이 뭐 100% 다 똑같이 가진 않지만 봐요. 여기 최고점 페닉셀 ABC 짧게, 여기 살짝 따는 ABC, 여기 짧은 ABC,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따죠. 그 다음에 ABC 플래그, 그리고 개지옥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요번에 이 최고점에서 엔딩 다이아고날 제가 봤었죠. 그리고 페닉셀 나왔죠. 그리고 ABC 짧게 제가 들고 있는 숏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를 깨는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를 플래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평선상으로 켜봐도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위로, 그래도 지옥 갈 땐 가더라도 물량이 털어져야 가니까 이쪽 구간이 남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든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좀 그럴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구간하고 이쪽 구간을 작년 10월달부터 같이 보고 매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췄던 거예요. 작년 10월달부터.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서 롱도 여기서 친 겁니다. 제가 롱도 그때 여기서 쳤었거든요. 그것도 프랙탈 보고 친 거예요. 형 롱 팔아라고 하셨는데 난 팔았어. 1시간 봉 때문에. 1시간 봉이 음봉 도지가 떴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길래 던졌어. 하락장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미 형 하락장 왔잖아. 하락장이 안 왔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이게 하락장이에요. 이 정도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봐도 돼. 이 퍼센트가 너무 커 지금. 36%잖아. 이거는 좀 위험해 많이. 대하락장? 시즌 종료 말하는 거구나. 형 어피트 MA 200이 더 잘 타고 올라 EMA보다. 그래서 내가 MA를 본다. 맞지? 형 어피트에서 알트 MA 200 켜놓고 보니까 그럴싸하지? 그러니까 손익비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201선을 올라탔다고 해서 무조건 달날아가는 건 아닌데 손익비가 거기서부터 시작돼. 뭔가 거기가 기로가 된달까? 스탑이 짧고 길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MA 200이야. 4시간 알트. 하락장이 언제 오냐고? 이건 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아치 형께서 하락장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깨지면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한 번이라도 깨면 반등을 해도 그냥 박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74K.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이라도 건들면 이렇게 반등이 와도 그냥 신고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비슷한 곳 찾아볼 거예요. 비슷한 곳? 여기 이렇게 엔딩 나오죠. 여기 매물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매물대. 여기 붓답임이야. 여기 붓답. 여기 붓답임이야. 근데 요때는 고갱을 한 번 더 했잖아. 그죠? 요때는 쌍봉을 줬잖아. 크게. 근데 요때는 워낙 추세도 셌고 제로금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썩어 넘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여기를 찌르면 그냥 여기까지 바로 열려버리니까. 네. 어쨌든 안 왔잖아요. 그죠? 여기를 깨진 않았으니까. MA 200 비트에서 조용할 수 있나요? 네. 저번에 제가 저번 방송인가 저저번 방송에서 MA 201선 약간 밑에서 롱 받으려고 하다가 그때 못 받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 마지막 롱 자리였을걸요? 이거 그때 내가 롱 이렇게 대놨었잖아. 근데 한 개도 안 사줬잖아.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맞아가지고. 그래도 알트를 볼 때 그걸로 보는 게 손익비가 더 좋은 건 맞는데, 비트코인도 4시간봉 200일선 되게 좋아요. 떨어질 때 계속 저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저항 뚫었다 리테스트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과거 하락장 같은 거 봐봐. 과거 하락장 같은 거 보면은 이 하락 추세일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이 4시간봉 200일선 맞으면 떨어져요.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젠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오고. 한번 봐봐. 이거는 무슨 매매 기법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선이에요. 4시간봉 200일선. 형들이 뭐 백테스팅을 해보면 되잖아. 근데 알트 볼 때는 4시간봉 200일선이 진짜 좋더라고. 비트보다 더 좋아 알트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트 일본 커벤핸들로 받으냐고 질문이 끝도 없이 오네. 아닙니다. 일본 커벤핸들. 그냥 커벤핸들이라는 거는 그 매집형 패턴이고, 비트코인에서 일본 커벤핸들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모짜렐라님. 커벤핸들은 이게 커벤핸들입니다. 오케이? 얘가 커벤핸들이야. 얘가. 커벤핸들이라는 거는 대형 매집형 패턴이라고. 이게 어떻게 커벤핸들? 이게 어떻게 커벤핸들이야? 아니지. 보통 핸들에서 플래그나 ABC가 많이 나와요. 커벤핸들 나올 때 핸들 부위가 ABC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컵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플래그로 나왔잖아. 이렇게 약간 교과서처럼 나왔지. 근데 한 번 더 꼬아서 갔지. 왜냐면은 ABC 하나 주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 갔지. 그지? 이거 구글링 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매집형 패턴이야. 뭐 아담앤 이브, 커벤핸들 뭐 이런 거는 장기 매집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분봉 커벤핸들인가요? 이렇게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YEA님. 근데 내가 스탑을 928로 잡아놔서 일단 내린 거예요. 로그로도 보기도 하고 그냥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냥으로 돼있네요. 로고 차트도 한 번씩 봐요. 근데 포지션 놓치는 거에 대해서 큰 포문은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놓치더라도 또 사면 되니까. 자리를 놓친다고 해서 우리는 뭐 영원히 포지션을 못 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28K 롱 치고 43K 내렸는걸? 그러면 롱 못 치지 이러진 않잖아. 계속 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롱을 내렸잖아요. 근데 뭐 내일 눈 떴는데 여기 94.7이 뚫려있어 만약에. 그러면 또 눌림 롱 칠 자리가 또 나오겠지. 아니, 맞잖아. 내가 숏을 쳤을 때도 봐봐. 형들 나 여기서도 숏 쳤지, 여기서도 쳤지, 여기서도 쳤지, 여기서도 쳤지, 여기서도 쳤잖아. 그러니까 놓친다고 해서 여기 최고점 놓친다고 해서 숏 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도 만약에 내가 롱자리를 놓쳐서 이게 뚫리잖아. 그럼 리테스트 때 한 번에 롱자리는 오겠지.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란 말이야. 저번엔 거짓 돌파였잖아. 요번엔 거짓 돌파가 아닐 거란 말이야. 만약에 가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때 빼꼼하고 떨어졌잖아. 여기 요 자리. 근데 요번에 만약에 여기를 또 찍으면 찐일 거 아니야. 두 번째니까. 그때 또 돌파롱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리테스트 자리가 올 수도 있지. 어차피 오늘 친 롱 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었어. 대가리 롱이라서. 어차피 또 자리는 올 겁니다. 근데 저는 다만 가장 놓치기 싫은 자리는 사실상 ABC 숏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오면 여기에서 치는 숏 자리가 제 메인 관점이거든요. 이거를 안 놓치고 싶어요. 차라리 이거. 이게 메인입니다. 초메인. 근데 사람들이 98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아까 그 리브로가 말했던 것처럼 98을 못 오고 96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싸리 한참 더 가서 10만 4천 이런 데까지 올라가도 되거든요. 98에선 치면 안 될 것 같아. 98을 너무 많이 보더라.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98은 아닐 것 같아. 98을 너무 많이 봐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플래그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언저리에서 숏자리를 찾아야 돼. 장기 숏자리. 그리고 틀린다고 해도 막 이런 식으로 가던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나 이걸 먹을 수.